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70세 허준의 도전 허준 이야기 제6편 동의보감의 탄생 평생의 꿈 백성을 위한 의학서를 완성하다. 1. 왕의 명령 광해군 2년 1610년 허준은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내의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광해군이 허준을 불렀다. 허 대감, 경이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전하? 내가 두창에 걸렸을 때 경이 말했지.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의학서를 만들고 싶다고. 허준은 깊이 절을 올렸다. 기억하고 계셨사옵니까, 전하? 물론이다. 내가 왕이 되면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다. 광해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선왕께서도 의학서 편찬을 원하셨다. 하지만 전쟁과 혼란으로 이루지 못하셨지. 이제 경이 그 일을 맡아주기 바란다. 전하, 신이 이미 나이가 많사옵니다. 과연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경만큼 적임자가 누가 있겠는가? 경은 서자로 태어나 당상관이 되었고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백성을 살렸으며 귀신도 못 고친다는 두창까지 치료했지 않는가? 경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의학서야말로 진정 백성을 위한 책이 될 것이다. 허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의 꿈이었다. 모든 백성이 쓸 수 있는 의학서? 이제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온 것이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2. 혼자가 아닌 시작. 왕명을 받은 허준은 먼저 도움을 청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허 대감, 이 부분은 중국 의서의 내용과 다릅니다.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둘 다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방대해집니다. 허준은 고개를 저었다.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보다 풍성한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양예수는 병으로, 김응탁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결국 허준은 혼자 남았다. 어느 날 밤 허준은 쌓여있는 원고를 바라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 방대한 작업을 혼자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책이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사명이다. 3. 밤을 새워. 허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먼저 경전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글을 썼다. 낮에는 환자를 돌봤다. 내의원의 일도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를 보는 것도 공부였다. 환자의 증상, 치료 결과, 효과적이었던 약제,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밤이 되면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중국 의서들을 읽고 우리나라 의서들을 비교하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했다. 때로는 새벽 2시, 3시까지 글을 썼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어느 날 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스승님, 너무 무리하십니다. 건강을 해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허준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는 약이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거든. 하지만 이 책이 완성되면 수많은 사람이 살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구나. 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스승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4. 백성의 눈높이로. 어느 날 허준은 시장에 나갔다. 약재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아이고, 우리 영감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무슨 약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원한테 가면 되지 않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허준은 가슴이 아팠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대부분의 백성은 의원을 볼 형편이 안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허준은 원고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의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 백성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허준은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표현을 썼다. 구하기 어려운 약재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감기 치료법을 쓸 때 귀한 약재가 없어도 생강과 대추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대추는 기운을 돋운다.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소에 몸을 잘 돌보고 음식을 조심하며 마음을 평안히 하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5. 위기의 순간. 1613년 허준은 74세가 되었다. 동의보감 집필을 시작한 지 3년째였다. 어느 날 허준은 갑자기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다. 제자들이 급히 허준을 돌봤다. 며칠간 의식이 흐릿했다. 모두가 걱정했다. 광해군도 소식을 듣고 약재를 하사했다. 허 대감이 꼭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일주일 후 허준은 깨어났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허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건강이, 내 건강보다 이 책이 완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나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릴 일이니라. 제자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대신 교대로 옆에서 지키며 스승을 도왔다. 허준은 회복되자마자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썼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6. 마지막 점검. 1613년 늦가을.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다. 총 25권 25책. 내경편 4권, 외영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 목차 2권. 허준은 마지막으로 전체를 점검했다. 하나하나 읽어가며 빠진 것은 없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 밤낮으로 점검을 계속했다.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점검이 끝났다. 허준은 붓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던가.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던 시절부터 스승을 만나 의원이 되었을 때부터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백성의 고통을 보았을 때부터 모든 경험이 이 책 속에 담겼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이제 광해군 전하께 올리시겠습니까? 그렇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 백성을 살려야 한다. 7. 동의보감 세상에 나오다. 광해군은 동의보감을 받아들고 감격했다. 이것이 경이 평생을 바친 책이로구나. 광해군은 직접 책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 책이 있으면 우리 백성이 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겠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 책을 인쇄하여 전국에 보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에게 상을 내리겠다. 신은 상이 필요 없사옵니다. 다만 이 책이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옵니다. 광해군은 허준의 손을 잡았다. 경은 진정한 의원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책에 가득하구나. 동의보감은 곧 인쇄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를 아는 백성들도 이 책을 구해 읽었다. 이 책 덕분에 우리 아이 열병을 고쳤어요. 허리 아픈 게 나았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침을 놓았더니 신기하게 좋아졌어요. 곳곳에서 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준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것이. 에필로그 영원한 유산. 허준은 동의보감을 완성한 지 2년 후인 1615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났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책을 인쇄하여 배웠다. 동아시아 의학의 표준이 되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의보감은 읽힌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 그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서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겼기 때문이다. 허준은 책을 쓰면서 항상 물었다. 이것을 백성이 이해할 수 있을까? 백성이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쉬운 말로 썼고 구하기 쉬운 약재를 소개했으며 실용적인 치료법을 담았다. 또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의 건강도 다루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적 접근이었다.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았던 소년이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고 400년 후까지 읽히는 불멸의 의학서를 남겼다. 이것이 바로 허준의 삶이었다. 신분의 한계를 넘어 시대의 한계를 넘어 생명을 사랑한 의원의 이야기였다. 독자 여러분께 허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신분이나 환경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허준은 서자였지만 실력과 노력으로 당상관이 되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둘째,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허준은 의술을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셋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준은 평생의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넷째,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허준이 남긴 동의보감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동의보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일 수도, 작품일 수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